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화와 도시 분야의 석학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아시아 문화 포럼이 오늘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어집니다. 취업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긴 브로커와 지역 정당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사학법인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앞으로 2년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활용돼야 할 해양 폐기물이 내륙 곳곳에 함부로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지만 일선시군은 속수무책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예술계 석학들이 모인 아시아 문화 포럼이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창조산업과 도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도시의 발전은 창의성에 기반을 둬야 하고 문화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낡은 회색 담장은 화사한 벽화로 변신했고 고단한 산동네 계단길은 알록달록한 색동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쇠락과 공동화의 길을 걸어왔던 도심마을에 청년 예술인들과 기업의 손길이 닿은 지 2년. 양동 발산마을은 광주의 셀카 명소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문화 포럼에 참석한 창조도시 권위자 찰스 랜드리는 발산마을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도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한 랜드리는 과거의 도시계획이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창의력과 문화를 배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reativity is a renewable resource and heritage is less renewable. It can be reinterpreted, of course, but it is the tension between the two that I think is fantastic. 한국을 대표해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우창 명예교수는 문화란 인간의 창의성이 확장돼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인간을 중심에 두지 않은 기술의 발전과 도시 발전은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다양하면서 평화롭고 조화된 인간의 창의성을 확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문화와 도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생각을 나누고 광주를 탐구하는 아시아 문화 포럼은 오늘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기 위해 광주가 도로 아스팔트도 새로 까는 등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인 아시아문화전당 인근을 중심으로 한 광주 구도심의 밤과 낮이 밝아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LED 조명으로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전당에서부터 금남로 삼각까지 그리고 광주천 다리 3개의 조명을 달아 매일 밤 3시간에서 4시간씩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불 꺼진 광주 옛 도심에 조명 1,200여 개를 설치해 밤에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남로 거리 한번 걸어보자, 충장로 거리 한번 걸어보자, 광주천을 통해서 사직공원이나 강주공원도 한번 둘러보자, 이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밤은 물론 낮에도 문화전당 주변이 바뀌었습니다. 전당을 축으로 양림동과 사직공원, 푸른길 공원을 잇는 5km짜리 둘레길을 만들었습니다. 44,000그루의 화초를 심고 주요 길목마다 쉴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가면은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만 조금 햇빛이 나지 그 안에는 그늘이잖아요. 문화전당 주변, 광주 옛 도심의 변화는 이번 주에 있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문화전당은 이번 주 외국인과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 새 단장을 했지만 광주 옛 도심의 변화는 행사가 끝나도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느리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인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 대부분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다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3.5도, 화순도 23.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곡성 구례 26도, 고흥 2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야 정당인까지 가담해 대기업과 관공서에 채용시켜주겠다는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인맥을 통해 돈만 있으면 채용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48살 최 모 씨는 2년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으로 조카를 채용시켜주겠다는 말에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더민주 원내대표 보좌관을 한다는 브로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브로커 이 씨는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나 서구청 등 관공서에 채용시켜주겠다며 6명에게 2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 일부는 실제로 더민주 전남도당 당직자 46살 박 모 씨에게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고, 박 씨는 다시 전 한나라당 노동위원인 68살 이 모 씨에게 돈을 상납했습니다. 항상 이제 선거 때 여기저기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 인맥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새누리당 나이 드신 분 차라리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해라. 자기가 노동위원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취업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취업이 될 것이라고 믿고 다니던 은행 계약직 자리까지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실제 채용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채용 과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고, 이런 분위기에서 채용 사기 역시 활기를 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가족이랄지 본인 스스로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금전적으로 제공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이 씨를 구속하고 여야 정당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낭암학원 채용비리 사태로 사립학교법인의 교사 채용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사학법인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직이 사고 팔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정의국 광주시 교육감은 채용비리가 불거진 낭암재단을 특별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교사에 대해 임용 취소, 돈을 받은 이사는 해임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품을 주고 부정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임용 취소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검토일 뿐 실현 가능성을 약속하긴 힘듭니다.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철퇴를 휘두르기 힘든 건 사학법인 이사회의 교원 채용 권한 등이 법에 보장돼 있어서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고 이 사학법인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사학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해법은 공정한 채용 경쟁을 보장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도교육청 관리 아래 사학법인 임용시험을 공동으로 치르고 있는 전라북도의 사례도 있습니다. 신규 교사 채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4년에 걸쳐 사학법인 협의회를 설득해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교육청 위탁 채용을 사학법인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조례가 추진됐지만 그마저도 대다수 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습니다. 이러는 사이 지난 10년간 광주의 사학법인 신규 교사의 85%인 500여 명이 교육청 위탁 채용이 아닌 사학법인의 자체 채용으로 임용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앞으로 2년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비록 속도는 떨어져도 방향은 옳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시민단체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민선 6기 반환점에 선 윤장현 광주시장은 앞으로 2년은 시정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담대한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더욱 최우선시하면서 여러 현안들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담대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 문화산업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그동안 씨앗을 뿌렸다면 이제는 열매를 수확할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가장 보람있던 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았고 청년에 대한 투자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제2순환도로 등 해묵은 현안들을 빨리 풀지 못한 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라는
믿음은 놓지 않겠습니다. 시민단체 평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방향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참여자치 21은 정실 인사 논란으로 리더십이 손상됐고 시민시장으로서의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지역 환경단체들도 민선 6개의 환경정책을 중간평가한 결과 62%가 불만족을 나타냈다며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시가 국가보훈처에 11공수 금남로 군사퍼레이드 계획을 협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퍼레이드가 취소돼 다행이지만 퍼레이드 계획을 실무진이 보훈처와 논의했던 건 사실이라며 걱정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광주시에 금남로 군사행진을 보훈처와 협의한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자영업체 2곳 가운데 한 곳꼴로 창업 2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광주 지역 자영업체 수는 8만 9천 개로 창업 후 2년간 생존율이 45%에 못 미쳤습니다. 또 전체 폐업률은 15.8%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았습니다. 한편 자영업체 한 곳당 평균 부채 규모는 5,100만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나에게 맞는 집, 어디 있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마이홈 상담센터를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이홈 상담센터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LH가 지난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와 목포, 그리고 순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소득과 자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서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같은 맞춤형 주택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전화 상담은 3,500여 건, 그리고 방문 상담은 2,000여 건으로 모두 6,000여 건의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요,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마이홈 포털은 소득과 자산에 적합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주택의 위치, 그리고 모집 공고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맞는 집,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회의가 오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합니다. 네, 아시아와 유럽 46개 나라의 문화 대표들이 광주에 모이는데요.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장과 함께 이번 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아셈 문화장관회의가 어떤 행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광주에서 왜 열리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아셈은 아시아와 유럽의 그 합한말인데 바로 아시아와 유럽의 그 문화와 관련된 그 장관들 그리고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양대륙 간의 문화의 협력과 증진 이것을 논의하는 어떤 장입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광주라는 데가 이제 그 아셈 문화장관 회의를 유치하게 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아셈 문화장관 회의는 처음 열리는데 이건 총 지금까지 7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침 아시아 문화 전당도 작년에 개관을 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사실은 컨텐츠를 채워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회의가 됩니다. 네, 올해 회의 주제가 문화와 창조 경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지금 문화와 창조 경제는 사실은 그 현대 사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3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그 첨단 기술과 창조 경제, 2번째는 그 전통 문화와 창조 경제, 그리고 3번째는 창조 경제의 국가 간 협력.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여러 그 자원들,
창조적인 문화 자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서로 간에 협력하고 국가 간에 그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서로 간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본격적인 회의는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각국의 문화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광주에서 어떤 일정을 보내게 됩니까? 이번에 이제 총 2박 3일 행사인데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이제 물론 본격적인 회의는 그 내일부터 이제 본회의를 시작해가지고서 모레에 모든 그 회원국이 합의하는 그 의장 성명서도 채택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바로 오늘 여기서 이제 그 공식적인 환영 만찬을 하면서 이 그 각국의 이제 그 장차관 대표들이 아시아 문화 전당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전부 다 보게 될 것이고 네. 또 주변을 통해서 이제 그 강주의 문화 자원을 보고 특히 이번에는 그 국립극장이 아주 자랑하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있습니다. 묵향이라고. 이걸 보면서 바로 이 각국의 대표들이 과연 대한민국이 우리 전통 문화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많은 임팩트를 줄 거라 기대합니다. 네, 지난해 하계 유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면서 광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이번 문화장관 회의가 광주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작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에는 마침 제가 그때 이제 그 경기본부장으로 여기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네. 이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서 세계의 많은 나라에 광주라는 도시를 갖다가 알리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이런 문화와 관련된 정책 결정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서 강주라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있지만 특히 문화전당 같은 거나 이런 시설들은 국제적으로 정말 유례가 없는 시설들입니다. 거기서 그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이걸 끌고 가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굉장히 인상 깊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제 광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큰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잘 치러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양 폐기물들은 재활용 공장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 공장은 이미 폐기물이 포화 상태였고 보관하는 방식은 말문이 막히는 수준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공단지에 있는 해양 폐기물 재활용 공장입니다. 폐어망과 스티로폼, 로프 등 해양 폐기물이 길고 높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하루 재활용 처리량을 계산해서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하루 40톤 처리할 수 있다고 신고된 이 공장은 최대 920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700톤이요? 요즘 부피가 있어서 그렇지 무게는 얼마 안 나갑니다. 과연 그럴까? 폐기물을 절단하고 세척하는 장비는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업체 측의 공문에는 공장 내부 방치 폐기물이 3,000톤이 넘는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 공무원 답변은 업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한 900에서 한 1,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침출수 방지를 위해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이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업체의 답변도 단속 공무원의 설명도 당당하기만 합니다. 이제 그물을 쌓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염분하고 이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비를 맞춥니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지붕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 폐기물이 썩어서 침전물이라든지 침수수라든지 이게 썩어서 환경에 크게 오염이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장에서 처리됐어야 할 3,000톤가량의 폐어망은 지자체 경계까지 넘어 완도군의 공터에 수년째 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공장에서는 폐기물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어 은폐하려 했다 적발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세면으로 공구를 해버렸는데 콘크리트로 쳐버렸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알 방법이 없죠. 벌써 수년째 해양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불법을 저질러온 이 공장에 내려진 조치는 방치된 폐기물을 빨리 치우라는 것뿐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노조가 소속 간호사가 직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대병원 노조는 최근 병원 측에 근무부서 변경 추진으로 힘들어하던 47살 이모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라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일방적 근무부서 변경은 없었고 간호사들이 수긍한 상황이었다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성군이 향토산업 육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대학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보성군은 지난 2013년부터 키조개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으로 설립된 법인에 보조금 2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성군은 공모 절차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 법인은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학 교수와 민간 사업자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1명을 징계토록 했습니다. 사상 첫 낙지 금어기가 다음 달 20일까지 전남 전 해역에서 시행됩니다. 낙지 포획 행위가 통발과 추낙, 맨손어업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금지된 가운데 무안군 낙지골목 상인들은 금어기 이전에 확보한 낙지 물량을 이달 말까지 소진한 뒤 산낙지 요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속반은 현행 원산지 표시 제도가 국내산 여부만 확인 가능해 포획 장소 확인이 어렵다며 유통 단계보다는 포획 행위 단속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여수 경도 골프앤리조트가 이르면 올 하반기쯤 중국 자본에 매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중국 자본이 경도 골프장과 콘도 매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가격 문제를 포함한 매각 협상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경도 골프장과 콘도를 매각하면 부채 1,950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녹동역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다음 주부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대 녹동역의 지하철 운행 횟수를 7차례와 4차례에서 각각 1차례씩 늘리고 9월부터는 추가로 증편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편은 녹동역 인근에 새로 조성된 주거지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광주 문예회관은 청소년과 가족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연중 개최합니다. 광주 문예회관은 다음 달 20일 라벨 음악회를 시작으로 눈과 귀로 즐기면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매달 한 차례씩 소극장에서 개최합니다. 일반인 공연 입장료는 2만 원이고 청소년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예상한 것보다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30에서 80, 많은 곳인 남해안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 대부분의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다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3.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곡성 구례 26도, 보성 고흥 24도, 여수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물결은 최고 2.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면서 반짝 무덥겠지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